리터럴 개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리터럴은 일단 수식의 일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리터럴은 일단 문장의 일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식의 일종인 겁니다. 우리가 적어본 수식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3 내지 3 더하기 5 내지 넘버와 같은 이름들도 우리가 수식으로서 적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return 문이나 함수 정의와 같은 것들은 걔네들은 더 이상 수식 스케일이 아닌 겁니다. 문장의 스케일인 거예요. 마지막에 엔터키 치는 뭔가들인 겁니다. 일단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그러면 리터럴은 무슨 수식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수식이 뭐냐를 질문한다면 우리가 자주 얘기해 본 적 있는 그걸 일단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무조건 하나, 여러 개도 0개도 아닌 무조건 하나가 튀어나오는 친구가 수식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수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식 적을 수 있는 방법 세고 셌는데 재부팅 해볼게요. 재부팅이 잘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3 더하기 5라든가 3이라든가 아니면 넘버는 3 해놨었다라면 수식 넘버 적고 엔터를 친다라든가 요거 그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치는 것도 문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등등이 있는데 어떤 수식들은 우리가 하나를 적어놨다 칩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으로 함수 정의 안에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 적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return 지금 return 키워드 뒤에다가 수식 하나를 적어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func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a에다 뭐를 담든 아니면 이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어디다가 적어놨든 전혀 상관없이 얘는 호출하면 우리한테 무조건 int 값 3을 던져주는 애다라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a에 뭐를 담는지는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인수 a에 담겨있는 값, 그 데이터는 전혀 쓰이지 않아요. 오로지 int 값 3만 사용해서 return 값을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값을 하나를 사용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 넘버3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양수 또는 음수를 리턴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계산하면 정확히 목표를 달성 가능한 양수 또는 음수, 인트 형식 값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된다. 와 같은 상황이라면 얘는 좀 더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조건 음수를 리턴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냐? 음수를 리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if문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거니까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판을 코드 실행 흐름을 잘 짜놨다 친다면 우리는 현재 내 정밀하게 마련해 둔 요 찰나의 순간에 요 매우 적은 경우의 수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데이터 흐름이 항상 음수를 리턴하는 거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리터럴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는 수식 적는 건 쉬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return -1 엔터 쳐두면 되는 겁니다. 그 이 부분의 내용물로요. 여기도 지금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쓸 건데 그런 데이터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처음에 life를 3으로 놔두고 스타트한다. 처음에 스코어는 0으로 놔두고 스타트한다. 와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데이터를 다룰 거냐 에서 항상 똑같은 바로 그 형식 그 값을 life에 담아놓고 스타트해야 된다. 스코어에 담아놓고 스타트해야 된다라면 여러분은 그때 직접 키보드를 쳐서 키패드를 치든가 해가지고 리터럴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게끔 계산하면 int 값 3이 나오는 수식을 시도 때도 없이 적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게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리터럴이라는 걸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매우 특별한 수식, 리터럴을 적어가면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확보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3 적으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리터럴 적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돼 있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리터럴은 수식의 일종이다라는 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어야 할 때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 우리는 리터럴 하나 딸랑 적고 끝내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막 예를 들면 3이 5보다 작냐 그딴 거 적는 거 대신에 그냥 true
내지는 false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한 형태의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하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하는 건 뭔지, 일단 여러분은 문장을 내가 적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수식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식은 리터럴일 수도 있고 어떤 수식은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세 개를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예를 들면 내 GUI 프로그램 만들 때라든가 내가 과제할 때라든가 키보드 쳐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손으로 키보드 치는 거를 옆에다 핸드폰 카메라 놔두고 촬영을 쭉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딱 제출한 다음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3시간 동안 키보드 쳤다 칩시다. 그러면 그 3시간 중에 내가 실제로 키보드를 친 것들이 뭐였냐를 구경을 해보시면 의외로 여러분은 진짜로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문장의 내용물을 적느라 할애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함수 정의를 적는다 치면 def 키워드 적는 시간, 콜론 적는 시간, 괄호 닫고 적는 시간이 전부 다 포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을 적는 와중에 일정 시간 동안엔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수식을 적을 거예요. if문 적는다 생각하면 if 적고 수식 하나를 적고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다른 문장들을 내용물로 적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if문 적는다, 함수 정의 적는다 할 때 def, if 적는데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그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전부 다 우리는 어떤 문장의 내용물로서 수식을 적느라 시간을 할애를 할 거예요. 그 수식을 꺽쇠를 뒤집어서 다시 적는다라든가 꺽쇠 뒤에 는을 붙인다라든가를 고민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어떤 연산자를 지금 적어서 큰 수식을 구성해야 되냐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은 전부 다 여러분이 수식을 적느라 할애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수식, 예를 들면 부등식을 적는다. 여러분이 항상 1이 5보다 작냐? 이딴 식으로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터럴을 적는 시간도 있겠지만 특정 수식은 어쩔 때는 계산하면 true가 나오고 어쩔 때는 false가 나오는, 어쩔 때는 3이 나오고 어쩔 때는 7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수식을 적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수식을 적는 가장 간결하고 편한 방법은 이름을 적는 겁니다. 과제 넘버 3 생각해보면 left랑 right 누구랑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left가 누군지 right가 누군지 걔네 능력치가 정확히 얼마고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left라는 이름, right라는 이름을 써서 대괄호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래 목표에 해당하는 매우 편파적이지만 항상 일관적으로 대결 결과를 내뱉어주는 그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그때그때 이름 left, 이름 right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인덱스 값이 나올 만한 수식 어쩔 때는 대괄호 3, 어쩔 때는 대괄호 2와 같은 식으로 적어가면서 지금 과제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어쩌면 여러분은 수식 적는 시간 중에 다수는 내가 지금 무슨 이름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무슨 리터럴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를 고민하면서 지금 커버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 전부 다 여러분이 키보드로 쳐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이 직접 잘 적어야지 제출 가능이 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절대로 아이들이 여러분 대신 쳐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름은 자동 완성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슬립 같은 거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과제 넘버 3는 우리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키케알 레프트 라이트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예를 들면 max라는 빌트인 이름이라든가 그런 걸 추가로 들고 와서 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보통은 걔네들을 몰라갖고 과제를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한다라면 문장을 열심히 적어가면서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그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수식을 적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를 할 겁니다. 일단 걔네 둘을 서로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걔네 둘 다 프로그래머인 내가 직접 하다못해 GPT 도움을 받아가면서라도 내 .py 파일에 직접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는 게 프로그래밍의 실질적인 실무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라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주석 뭐 그런 거 있기는 하죠.
걔네는 뭐 애초에 여러분도 고민 안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식문 개념 설명해 주세요. 수식은 수식이죠. 수식문은 문장의 일종입니다. 아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수식문, 그러니까 문장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였습니까? 문장은 코드의 기본 단위잖아요. 코드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를 배웠고 그 세 가지밖에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오로지 그겁니다. 이게 수식문이냐 할당문이냐 이프문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그 문장이 지금 어디에 적혀 있냐. 그래서 그 문장이 언제 실행을 시작할 거냐를 먼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문장이 .py 파일 맨 꼭대기에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F5 누르면 가장 먼저 그 문장부터 실행하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또는 어떤 if문의 내용물로서 들여쓰기해서 적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어쩔 때는 실행되고 어쩔 때는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걔가 while문, for문의 내용물로 적혀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어쩔 때는 5번, 어쩔 때는 20번 연거푸 실행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어떤 함수적인 내용물로 들어있다?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을 해야 비로소 그 문장을 한번 실행한다든가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 문장이 어디 적혀 있냐를 보는 게 먼저입니다. 수식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수식을 볼 때는 일단 무조건 수식은 어떤 문장의 디테일로서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쉬워요. 이 수식이 언제 계산되냐는 그 수식이 적혀 있는, 걔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문장이 딴 데 어디에 들어있냐는 일단은 수식 스케일에선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if문의 조건식 자리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return문의 return 오른쪽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아무튼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될 거냐가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전체 코드 실행 흐름에서 어떤 포션을 영역을 담당하게 될 거냐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다시금 문장 스케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게 .py 파일 맨 꼭대기에 적어놓은 문장들 중에 어떤 문장은 그냥 단순히 수식 하나 적고 엔터키 쳐둔 수식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임포트문을 적을 수도 있고 if문, while문 적을 수도 있고 함수 정의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수식 하나만 딸랑 적고 엔터를 쳐서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식문을 적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F5 누르면 무조건 이 수식부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스타트하도록 만들어야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목표들 중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목표는 예를 들면 F5 누르자마자 보물찾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자한테 인트로 메시지 하나 먼저 띄워놓고 본격적인 작업을 하겠다와 같이 내가 마음속으로 목표를 잡았다라면 그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 적고 엔터키 친 그 수식문을 .py 파일에 맨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엔 뭐 할 거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엔터 쳐가면서 추가로 적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 사람한테 인트로 메시지를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수식문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프린트 줄식, 괄호 안에 따옴표 안에 무슨 글자들을 적어 놓냐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건 다시금 수식 스케일의 얘기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식 문장의 스케일에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건 그걸 가장 먼저 하겠다. 전체 코드 실행 흐름 중에 가장 처음 수행하는 작업이 그렇게 인사말 출력하고 스타트하는 거가 되도록 만들겠다 할 때 그 수식문을 그 모듈의 .py 파일에 가장 위에다가 적어놓는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수식은 더 셈식일 수도 있고 함수 출식일 수도 있고 등등인 거예요. 걔네 전부 다 어떤 if문의 조건식이 된다라든가 return 오른쪽에 적는다라든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는 완전히 별개로 나눠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그래밍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골라가면서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 하나 골라가면서 직접 키보드 쳐서 진행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들을 적게 될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파이썬에서. 그리고 어떤 문장들의 목표가 뭐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엔터 칠 건데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각각의 문장들 적절한 자리에
서로 다른 수식을 채워가면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학교정 출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임포트문 하나, 할당문 하나, while문 첫 줄, 그 덩어리 하나를 제외한다라면 죄다 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죄다 함수 출식 적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똑같은 수식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들을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물론 함수 이름까지는 다 똑같고 함수 출식의 괄호 안에 이번에는 인수 뭐를 담고 프린트를 호출할 거냐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수식 하나를 그때그때 서로 다른 리터럴 내지는 서로 다른 나눗셈씩 적어가면서 도전을 했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얘네들을 딱 그때 우리가 엔터 쳐서 적어놨던 순서대로 적어놨어야지만 우리 목표대로 학교 종로의 연속 재생 기능을 구성을 하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려면 그 각각의 수식문들의 빈자리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들을 채워가면서 수식문 구성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야 돼. 따라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나눠서 얘네 둘은 애초에 섞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친구예요. 자, 수식문에만 수식이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어떤 수식도 적을 필요가 없는 문장이 되게 희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운 선 안에선 패스문이 있었어요. 오히려 걔네가 더 희귀한 겁니다. 문장을 적는 동안 수식을 0개 적어도 되는 내지는 0개 적어야 하는 문장이 훨씬 더 희귀한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이 들고 다니지 말고 구분해서 두 가지 수식 스케일이랑 문장 스케일을 구분해서 접근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요거 설명 듣고 우리 2주차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주행하시면, 제가 지금 구독자 1000명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구경하시면 분명히 중간고사 보기 이전 시점보다 좀 더 수월하게 내용을 한 번 더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가 좀 더 편해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자료 구조를 배워나갈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워가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전반부는 재료로 배열을 쓰는 친구들 위주로 살펴봤다라면 후반부는 재료로 배열을 쓰지 않는, 굳이 말한다면 그 링크 뭔가 복잡한 거 있었잖아요. 8주차 때 나온 거. 여러분 그거 보고 다음 주 수업 오셔야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내용물들, 엘리먼트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각각을 다루는 느낌의 자료구조 구현체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구체화해둔 요구사항을 달성할 만한 성능이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용 톡방에 얘기했던 트리라든가 등등이 튀어나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기 어떤 의미에선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아무튼 그건 후반부 때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